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토라인입니다. RSQ8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Q8이라는 차량은 MLB 에보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굉장히 폭넓은 가격대의 차량을 많이 커버하는 이런 플랫폼도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네, 이 MLB 에보 플랫폼을 가지고 만드는 굉장히 고가의 라인의 차량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람보르기니의 우루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벤틀리의 벤테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아주 살짝만 내려오면 카이엔이 있습니다. 네, 카이엔 같은 경우에 뭐 터보의 옵션 다 때려박으면 뭐 거의 뭐 벤테이가랑 가격이 비슷해지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 바로 아래 카이엔이 있다. 그리고 카이엔 아래로 이제 내려왔을 때 이 Q7, Q8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 그렇죠, 네, 투아렉이 나옵니다. 투아렉.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차종들이 단지 플랫폼만 공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핵심 부품들도 공유해서 함께 사용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이 엔진, 얘는 지금 Q8의 가장 상위 라인 RS 버전의 Q8입니다. RS Q8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성능 버전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EA825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그런 엔진이에요. 이 엔진이 어디에 들어가냐? 카이엔 터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나메라 GTS가 있습니다. 벤테이가 V8 모델에도 이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우디의 RS 라인업들의 대부분 다 지금 이 EA825 엔진이 들어가고요. 벤틀리 라인업에 있는 8기통 모델은 전부 다 이 녀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뿐만 아니라, 네, 포르쉐에서는 PDCC라고 부르는 48V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여기도 똑같이 또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 뭐 투아렉에도 들어가 있었고 여기도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MLB 에보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차종에는 다 공통적으로 같은 하드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Q8을 기준으로 이 상위 라인에 있는 벤틀리 벤테이가나 람보르기니 우루스에 비교해서 다른 하드웨어는 뭐가 있냐? 네, 에어 서스펜션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플랫폼도 같고 엔진도 같고 하체의 많은 부품들을 공유하는 차가 도대체 달라봤자 뭐 서로 얼마나 많이 다르냐? 그냥 껍데기만 조금 다른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오늘 그 차이점, 결국에는 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네, 미묘한 그 세팅의 차이로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아우디 딜러십 태안모터스의 영업사원분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저는 아우디 Q8 그 디젤 모델을 시승하면서 절대 그 차를 까지 않았습니다. 다 칭찬했습니다. 다 그 뭐 디젤 엔진 하나를 조금 깠는데 그 깐 게 조금 임팩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Q8 디젤 모델도 굉장히 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승차감이었어요. 승차감이 굉장히 소프트하다, 굉장히 고급지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지금 이 RSQ8은 그 고급진 승차감에다가 제가 항상 극찬을 아끼지 않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널리 사용하는 48V를 사용해서 작동하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지금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무게는 지금 2.4톤입니다 2.4톤 2.4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애를 고속에서 시속 100km 정도 되는 속도에서 스티어링 타각을 아무리 심하게 격하게, 차를 아무리 롤을 만들려고 지랄 발광을 해도 차가 절대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 48V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녀석 덕분에 굉장히 이런 타이트한 코너를 악셀을 지지면서, 그리고 결국에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덕분에 고속에서 노면이 이렇게 살짝씩 불규칙한 곳에서 코너를 감아나가는 상황, 고속 코너를 감아나가는 이 모든 상황에 정말 극한의 안정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 몸으로 느끼기에 안정감을 느끼는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실제로 차가 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방금같이 고속 코너를 악셀을 지지면서 쫙 밀고 나가는데, 스티어링을 조작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편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유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냥 차의 롤이 조금이라도, 좌우의 쏠림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그 모든 순간은 정말 예민하게 캐치해서 스테빌라이저를 순식간에 조였다가 풀었다가, 그 조였다 풀었다를 계속 실시간으로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차에 안정감을 주고 스포츠성을 높여주는 건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후륜조향까지. 예를 들어서 우코너를 감으면 왼쪽 바퀴에 얼마나 큰 하중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왼쪽 바퀴 혼자서 차의 무게와 관성을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려고 하는 성질이 언더스티어인데, 그 언더스티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차에 롤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재빠르게 진짜 0.0 몇 초 만에 감지를 해서 스테빌라이저를 조우고, 스테빌라이저를 조아서 차가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 자체를 일단 순식간에 막아놓고, 그리고 뒷바퀴를 앞바퀴랑 역상으로 틀어버려서 회두성을 좋게 하는 거죠. 이 무거운 돼지가 코너를 감아나가려고 할 때 앞바퀴 혼자서 받는 그 데미지를, 그 무게를 뒷바퀴가 함께 꺾여줌으로 인해서, 뒤 엉덩이를 살짝 돌아줌으로 인해서 언더스티어를 방지하고, 그만큼 코너를 더 깔끔하고 쉽고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으로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세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낌에 있어서 카이엔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지금 이 녀석의 시스템이 장점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은, 카이엔 터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녀석에 들어가 있는 것과 동일한 PDCC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타보면 코너를 돌 때 그 PDCC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차량의 거동을 컨트롤해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좀 하드코어합니다. 자, 카이엔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좌코너인 경우에 차가 오른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그냥 한쪽으로 차가 쏠리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를 뛰어넘어서 이질감이 들 정도로 원래 눌려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튀어 올라와 버리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거를 강하게 비틀어 줬다라고 하면, 지금 이 RSQ8 같은 경우는 그런 카이엔과 같은 그런 좀 과격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정말 딱 코너를 돌 때 무게로 인해서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를 최소한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딱 방지만 해주는 그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고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이런 코너에서 와, 이 차는 굉장히 코너링이 좋구나, 딱히 뭔가 기존에는 없던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건가 라는 느낌보다는 와, 정말 코너에서 쏠림이 적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만 딱 적당히 받으면서, 이런 괴물 같은 출력을, 이런 60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돼지를 막 쏘고 다니면서 운전이 굉장히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 48V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굉장히 일상생활에 딱 적합하게 잘 세팅되어 있는 차가 바로 이 RSQ8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우르스, 벤테이가, 카이엔 터보 이 녀석들과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카이엔 터보 때도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게 이 에어 서스펜션이 바로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너무 아쉽게도 지금 이 RSQ8은 그 카이엔 터보나 벤테이가에서 사용하는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고, 그게 안 들어가고 그냥 노멀 Q8에도 들어가는 그 단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그냥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스테빌라이저 덕분에 이런 코너를 강하게 감아 나갈 때 이때의 느낌 자체는 굉장히 롤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질감 없이 잘 억제시키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를 채용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특히나 카이엔의 굉장히 큰 장점이 이 스테빌라이저를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랑 묶어놨을 때 그 진짜 환상적인 고급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지금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카이엔 터보보다도 더 이런 차가 위아래로 그냥 떴다가 떨어졌다 할 때 그 받아내주는 그때의 그 고급진 느낌은 카이엔 터보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참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스포츠성에 있어서 카이엔 터보와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면서 차가 범프될 때, 그리고 특히나 방지턱을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그럴 때 카이엔 터보에 비해서 확실히 이 큰 충격을 차가 받아내줄 때 그 고급진 느낌이 확실히 더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 카이엔 터보나 벤테이가에 들어가는 3챔버 서스펜션이 당연히 더 비싸거든요. 훨씬. 진짜 그 파나메라나 카이엔 터보에 그 에어서스 들어간 모델들 타보면 차가 한번 크게 떴다가 떨어질 때 부드럽게 한번 끝에 가서 싹 잡고 여기서 한 번을 더 눌려주는 느낌이 나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포켓 스프링 하나만 있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은, 카이엔 같은 경우는 포켓 스프링 있고 그 아래 라텍스 두꺼운 거 하나 더 깔린 느낌. 자, 하지만 뭐 용납을 못할 수준의 뭐 그런 하드한 승차감은 당연히 아닙니다. 카이엔 터보나 벤테이가에 비교하면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녀석의 가장 막강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X5M에 비교하면 거의 뭐 이거는 S클래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제가 승차감 좋다고 칭찬했던, 고급스럽다고 칭찬했던 노멀 Q8과 큰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에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카이엔 터보 프로비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약한 많게는 1억까지도 차이가 나는 차량이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단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3챔버 차량들보다 이 단일 챔버 에어 서스펜션 차량들이 차고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차량을 가지고 오프로드를 가신다거나 뭐 험로 탈출을 하신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당연히 많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얘 같은 경우는 3챔버보다는 더 차고를 많이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하체와 관련해서 카이엔과 또 다른 굉장히 큰 하나의 차이점은 바로 이 스티어링의 느낌인데요.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하체에서 느껴지는 그 스포티함과 버금가는 무거운 스티어링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이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RSQ8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과는 또 정반대의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이 정말 가벼워요. 그런데 이 가벼운 느낌이 심지어는 RS 모드에 들어가도, 스티어링을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도 스티어링이 카이엔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X5M에 비교해서도 훨씬 가볍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헐겁게 가벼운 게 아니라 굉장히 예민하고 민첩한 느낌을 그대로 만들어주면서 가벼워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아우디 스포츠에서 추구하는 이 세팅이 포르쉐와는 진짜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스티어링의 느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우디의 느낌이 조금 더 일상 영역에서 즐거운 운전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세팅이 아닐까. RS 모드에서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도 스티어링이 그냥 쉽게 돌아갈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좀 가벼운 세팅이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의 엔진과 트랜스미션 모두 카이엔 터보와 동일한데, 심지어 출력조차 비슷한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 미친 변속, 진짜 업시프트만 해서는 이게 도대체가 DCT 미션인지 토크 컨버터가 들어간 오토 미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빠른 변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카이엔 터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다른 점은 바로 정차 시에 처음에 치고 나가는 펀치력이에요. 일단 출발하고 나면 이 뭐 변속감이나 가속감 같은 거는 카이엔 터보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X5M과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녀석의 이 변속감은 X5M보다도 더 빠른 느낌이에요. 같은 ZF8단이라고는 하지만 X5M보다도 더 빠른 느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X5M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카이엔 터보와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로백이 얼마나 나오냐 이거는 사실 둘째치고, 처음 출발할 때 정차 상태에서 악셀을 탁 때렸을 때 강한 펀치력과 강한 리스폰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펀치력은
네, 뭐 X5M과 비교를 하든 카이엔 터보와 비교를 하든 뭐가 더 낫다,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의 동일한 펀치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뭐 하지만 이것도 카이엔과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X5M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저는 X5 성애자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X5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이건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이 Q8의 손을 좀 많이 들어주고 싶은, 특히 저는 이 아우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우디가 이 굉장히 좀 세련된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아우디 차주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A7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Q8에서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거든요. 아무리 프레임리스 도어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우디가 유난히 이 부분에 좀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A필러와 앞유리 그리고 뒷유리 사이에 또 이 B필러가 있잖아요. 또 B필러 뒤쪽에 뒷유리를 지나서 C필러를 만나고, 이 면 자체가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우디는 이 옆면을 진짜 정말 잘 다듬는 것 같아요. 이 옆면을 딱 봤을 때 A필러와 글라스 사이도 단차가 없고요, 글라스랑 B필러 사이에도 단차가 없고, 저 뒤로 돌아나가는 면도 단차가 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부터 들려오는 풍절음이 없을 수밖에 없고, 이 차가 지나가는 거를 딱 봤을 때 이 옆면이 굉장히 좀 세련되고 하이테크적인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A7도 사실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이 Q8이 아무래도 면이 넓어서 그런지 그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 뭐 말해 뭐 합니까. 이 노멀 Q8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다지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이 RS Q8의 실내는 이 카본 패턴과 이 블랙 하이그로시와 이 금속 느낌을 주는 이 무광 실버 테두리들이 정말 너무 멋들어지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거기에 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너무 잘 어울리게 들어가 있어서, 뭐 이 실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X5M에 비하면 저는 거의 뭐 완승이라고 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X5M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초에 컨셉 자체가 하드코어로 만들어졌죠. 에어서스를 갖다 버렸습니다. M 스포츠서스가 들어가 있는 대신에 그만큼 대단한 스포츠성을 갖게 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 48V 전자식 스테빌과 후륜 조항과 에어 서스펜션이 어우러져 있는 이 차의 이 데일리에서의 고급스러움을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체감상으로는 X5에 비해서 이제 뒷자리도 더 넓은 느낌이고요. 무엇보다도 뒷자리의 착좌감 자체가 X5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너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차를 사용하다 보면, 특히나 패밀리카로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좀 유용한 이 MLB 에보 플랫폼이 들어간 차는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는 저 뒷자리 슬라이드. 저 뒷자리 슬라이드 진짜 유용하거든요. 트렁크 공간 조금 애매하게 부족한 일들 있잖아요. 그럴 때 뒷자리 살짝 앞으로 밀어버리면 트렁크 공간 확 넓어지거든요. 오랜만에 아우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차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차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제에서 열렸던 아우디 익스피리언스 시승 행사에 갔을 때 RSQ8을 타봤단 말입니다. 그때 이 RSQ8을 탔을 때의 느낌이 되게 별로였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가 별로였냐면, 그때의 느낌은 얘는 뭐 X5M에 비해서 초반에 그 악셀 리스폰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초반에 빡빡빡 좀 쳐주는 그런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차감은 거의 X5M 수준으로 딱딱하고, 거기다가 그때 그 주황색 색깔이 좀 또 한몫했던 것 같기도 하고,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내세울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차를 타보고 이상해가지고 다시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의 차들이 그 48V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옵션이 빠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또 한 번 느낍니다.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단지 이거를 소프트하게 풀었다가 단단하게 조였다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RSQ8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값 자체를 에어서스도 마찬가지고 스테빌라이저도 마찬가지고 하드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오면서 그런 과격한 주행을 할 때 차량의 거동은 이 스테빌라이저가 실시간으로 잡아주면 되니까 그만큼 이 요철을 걸러낼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을 세팅은 조금 더 부드럽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금 최종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그때 탔던 차량은 지금 뭐 실내도 다르고 막 다 다르고 브레이크도 달라요.
여기 지금 세라믹 브레이크가 한국에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는 네, 뭐 있으면 좋은 옵션이긴 한데 세라믹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네, 냉간시에 굉장히 밀려요. 정말 많이 밀려요.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차량 타고 다니실 분들은 네, 여기 차 누르고 RS 모니터 누르면 이 지금 브레이크 로터의 온도까지 다 떠 있거든요. 네, 이 브레이크 로터의 온도가 차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진짜 굉장히 많이 밀린다는 거네. 잘 알고 타셔야 되고. 근데 뭐 밀리고 나발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세워놨을 때 이 또 세라믹 로터 그 간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1억 7천이고 X5M도 1억 7천이다 라고 하면 이제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건 분명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카이엔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카이엔 터보의 그 초반 응답성 있죠? 네, 그거 하나랑 포르쉐 마크 딱 빼고 나면은 그냥 뭐 같은 차라고 무방할 정도 수준? 네. 출력이며 뭐 변속의 느낌이며 네, 뭐 하체의 느낌이며 물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카이엔 터보가 이런 방지턱 같이 차가 위아래로 많이 떴다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네, 가격 차이가 1억이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야, 이건 뭐 카이엔 그 어중간한 옵션 뭐 이렇게 조금만 넣어도 1억 후반 금방 가잖아요. 그 포르쉐 마크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솔직히 카이엔 요즘에 그리고 또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 RSQ8 데일리로 타고 다니시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1억 7천 1억 7천. 네, 그래서 오늘 리뷰의 마무리는 여러분들 이 차 절대 사지 마세요. 네,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사야 재고가 쌓이고 그래야 폭풍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풍 할인이 들어가면은 솔직히 한 대 좀 네, 사고 싶은 차네요. 네, 사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사지 마십시오.